자, 늘 그렇듯 인사는 공손하게 성공서원 배꼽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클리벳 황당무계 황당한 문화 나의 개소리. 안녕하세요. 문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학범입니다. 네. 이제 봄이 오려고 하고 있지만 아직은 그 마음이 확실하게 봄을 맞이할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국이만큼 예, 그러니까 온전히 가벼운 마음으로 좀 봄을 맞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왜 자기 마음 돌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 하면서도 쉽지가 않잖아요. 그럴 때 가장 빨리 마음을 좀 훈훈하게 만드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뭔가요? 학범 대표님 아까 들어오실 때 제가 뭐 보고 있었어요? 아, 동물 영상이요? 네. 그러니까 요즘 사실 워낙 동물과 함께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또 그분들이 본인들만 그 예쁜 모습을 보기가 싫어서 공유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저는 하루에도 사실 수시로 귀여운 동물들 그리고 가슴 따뜻한 동물 이야기들 많이 찾아보거든요. 그러면 정말 희한하게 그 어느 때보다 금방 마음이 더워져요. 그러니까요. 저도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자기가 키우는 고양이를 사진 찍어서 막 올리세요. 그래서 이 고양이의 인스타 계정을 별도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고양이가 저보다 팔로워가 수십만 배 많은 거 보고 제가 와 대박이다 진짜. 그래서 아니 누리를 좀 찍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제 인스타를 보면서 고양이 사진 어디 있어요? 그랬는데 한 장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런 나쁜 집사 같은 이라고 집사의 자세가 안 됐군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니 이게요 정말 왜 참 사람의 마음끼리 온기를 나누는 것도 좋지만 사람과 동물이 교감한다는 것만큼 또 소중한 기억이 없거든요. 근데 위클리벳에서 전해드리는 동물 이야기가 늘 좋은 이야기일 수만은 없어요.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얘기들 중에서도 좀 아직까지 답답한 부분들이 많은데 저희가 오늘 또 답답한 얘기를 해드리려고. 네, 맞습니다. 지금 구제역 AI가 아직 종식되진 않았지만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게 항상 겨울철에 많이 터졌다가 봄이 되면 좀 수그러들고 이런 분위기로 가는데 이번에 너무나 AI 구제역이 함께 터지고 AI는 특히 피해가 너무너무 컸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책 마련 회의 같은 게 많이 열려요. 특히 가축전염병을 담당하는 국회 소관위가 이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잖아요. 농해수인데 이제 위클리벳 시청자들은 다 외우셨을 것 같아요. 농해수위 얘기를 저희가 너무 많이 하죠. 너무 많이 해서 3월 22일 날 농해수위에서 AI 및 구제역 대응체계 그 공청회를 열었거든요. 여기서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막 나온 거죠. 잠깐만요.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들을게요. 저희가 이 가축전염병이 자꾸 창궐하는데 우리가 매년 막지 못하고 막 수천억 수조 원씩 날리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전문가한테 방역을 제대로 맡기지 않아서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뭐 수의 방역국, 방역 정책국 같은 좀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여러 번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좀 실현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지금 농식품부랑 행자부랑 방역정책국을 만드는 방안을 좀 마련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이제야말로 제대로 된 방역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기반이 마련된 것도 아니고 되려고 하는 시점인데 이번 공청회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왔냐면 수의사들이 자꾸 방역직 이쪽 방역하는 쪽으로 안 가니까 4년제 수의대를 만들어서 수의사들을 좀 더 배출시키자. 그러니까 빨리빨리 배출시키자. 그러니까 6년제 너무 똑똑한 수의사를 키우지 말고 4년제로 해서 저쪽도 많이 보내자 뭐 이런 취지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수의과 대학 정원을 확 늘려서 그쪽으로 가는 사람을 늘리자. 그리고 심지어 수의사한테만 방역을 맡기자 말고 지금 가축 방역관이라는 그 타이틀을 수의사 공무원만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수의사가 아닌 사람들도 비수의사여도 교육을 좀 시킨 다음에 방역 그 관리관이 될 수 있도록 방역직을 신설하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답답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사실 이 수의대 정원과 관련돼서는 누누이 몇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왜 실효성이 없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그 나온 얘기들이 제가 지금 자극적인 몇 가지만 말씀드렸지만 이 현실을 분석한 이런 자료들은 많이 제출이 됐어요. 여기서 언급된 얘기들이 뭐 이런 거예요. 어떤 지방의 한 농축수산식품국장을 하는 공무원분이 나와서 이번 수의사는 아닌데 나와가지고 우리 지역에 정말 수의직 공무원들이 너무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도청은 그래도 축산과라도 있고 AI 구제역계가 따로 있는데 이 시군구 기초지자체까지 가면 한 개의 직원 한 명이 AI 구제역 및 기타 업무를 다 담당하고 있고 심지어 시군당 그 방역 담당하는 직원이 있는 시군이 없는 시군보다 더 적어서
시군당 0.2명에서 0.3명이 방역을 담당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어떤 매뉴얼 시스템이 있어도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되냐 뭐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이분이 이제 예를 드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지역에 있는 한 지자체, 기초지자체에서 수의직 공무원이 일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반려동물 임상하겠다고 때려치고 나간 거죠. 이런 예를 들면서 자기가 봤더니 수의직 공무원이 한 번 와서 1년 6개월 이상 버티는 걸 한 번도 못 봤대요. 이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중이 절이 싫으면은 중이 떠나야지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도대체 그렇게 자주 절을 떠난다면 과연 그 절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그러니까요. 살펴봐야 된다는 맞습니다.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여기서도 이제 그 회의에서도 제기가 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래 처우 개선을 해야 되고 지위 보장을 해야 된다 이런 거에 공감대가 형성이 됐어요. 네. 그래서 그 민현태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님 나와서 안 그래도 그래서 수의직 공무원의 직급 향상 지금 7급 공무원으로 들어가는데 이걸 6급으로 좀 올리고 그다음에 수당을 인상하는 부분을 협상하고 있고 또 방역 정책국을 만들어서 축산업 진흥 분야하고 가축 그 방역 분야를 분리해서 방역만 전담하는 부서를 좀 만들려고 한다. 올바른 해결 방법으로 가고 있는 거죠.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네. 일부 의원님이랑 일부 요 위원회 그 회의에 참석하신 분들께서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거죠. 그걸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잠깐만 이거 좀 뒷목 잡아야 되는 얘기들 아니에요? 또? 근데 이건 뭐 농해수위 홈페이지에 이 공청회 동영상이 풀로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누구나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공개되어 있는 거니까 제가 실명으로 말씀드려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먼저 이병규 이분이 이제 한돈협회 회장인데 그 축산단 단체 협의회라는 게 있는데 거기 회장이에요. 그러니까 축산업 하시는 농가 대표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1년에 수의사가 550명에서 600명이 배출되는데 풍요 속의 빈곤이다. 지방에 내려가면 수의사가 없다. 여기까지 맞는 얘기죠. 네. 수의사는 졸업하면 석사학위를 받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뭐 6년제니까 석사 대우를 해주긴 하는데 전부 하얀 가운 입는 반려동물 임상으로 간다. 베이스가 튼튼해야 건물을 지을 수 있는데 뭐 중앙에 국만 만들어서는 안 된다. 밑에서 일할 사람이 없다. 라고 하면서 또 실질적으로 수의사들이 진급이 안 되니까 지방 공무원에 시험도 안 치고 합격해도 안 간다. 수의사를 빨리 4년제로 해서 배출시키고 공부를 더할 사람만 더하게 해야 한다. 수의대 4년제 전환 얘기를 필요성을 말씀하셨고요. 네. 또 이 농해수위에 아주 뛰어난 국회의원분들이 있거든요. 유명하신 의원님들이. 그래서 우리 이번에 공청회 그러니까 국정조사에서 좀 본의 아니게 스타가 되신 의원님 중에 이완영 의원님이 계시잖아요. 이분이 또 농해수위 의원이거든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분이 무슨 얘기했는지가 진짜 제일 궁금하네요. 궁금하시죠? 네. 예. 우리 그 국정감사에서도 막 사람 이름도 헷갈려하고 막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해서 화제가 된 분인데요. 예. 클래스를 보여주셨습니다. 아니 공무원이 지금 구급 공무원도 경쟁률이 막 100대 1에 이르는데 어떻게 수의직 공무원만 미달라고 이게 안 간다는 게 자기는 이해할 수가 없다. 그 수의사가 부족하면 대학 정원을 늘리는 거를 좀 요청할 수 있다. 정원을 늘려서 해결하자 이런 얘기를 하신 건데요. 이게 이미 저희가 여러 번 얘기 드렸지만 이게 좋은 해결 방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직군이 이 분야로도 갈 수 있고 이 분야로도 갈 수 있고 갈 수 있는 분야가 여러 개인데 이 특정 분야에 가는 이 사람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 전체 전체 정원을 늘린다는 게 굉장히 단순한 방법이고 실질적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실효성이 없다는 걸 실효성이 저희가 없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저희가 위클립의 79회에서 수의과 대학 신설 움직임 했을 때 얘기 드렸잖아요. 그때 이미 의사협회에서 이거가 입증이 됐어요. 의사들이 1982년에 농촌 지역의 의사들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의과대학을 늘려서 이걸 해결하자. 그래서 23개였던 의과대학을 41개까지 늘렸거든요. 네. 그래서 2003년에 거의 그 제도 시행하고 20년 뒤죠. 의사협회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농촌 지역에 근무하는 의사 숫자가 비율이 오히려 82년에 8.8%에서 4.5%로 줄어들었다. 정원을 거의 2배 가까이 늘렸음에도 오히려 근무하는 의사가 줄어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원을 늘려서 해결한다는 게 굉장히 단순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미 이 회의에서 대우가 부족하고 일이 너무 힘들고 조직이 없어서 일이 업무가 과중되고 이런 게 원인이라고 얘기해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국도 만들려고 하고 뭐 처우도 개선하려고 하고 직급 향상도 하고 수당 인상도 하려고 하고 있는 와중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는 뭐라고 어떻게 해야 될지 답답합니다. 저는 이런 공청회에 나와서 의원들이 꼭 한마디씩 안 하면 혹시 벌점 제도가 있나요? 그러지 않으시면 그냥 모르시면 입국 다물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발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를. 맞습니다. 예. 그래서 좀 이런 건 말이 안 된다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고 지금 어쨌든 수의직 공무원의 직급 향상
수당 인상 이런 걸 하려고 한다니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지금 농식품부 이 중앙의 방역정책국 수의방역국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도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 중앙에만 조직을 키워서 뭐하냐 지금 기초지자체 시군구 단위의 수의사가 없는 게 더 문제인데 무슨 소리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한쪽만 늘리자는 게 아니에요. 저희 이거 한번 다뤘었잖아요. 네. 국을 중앙에 만들어야 지자체, 뭐 경기도, 충청북도 이런 데 이제 과가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시군구로 갔을 때 이제 팀이나 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가야 된다는 거지 무조건 국만 만들어 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 이렇게 그 국 생기는 거 반대하는 분들도 같이 늘리자는 거라는 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좀 듣고 있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게 참 갈 길이 멀다라고 얘기하는 게 위클리벳에서 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동물을 바라보는 의식 수준 자체가 적나라하게 나오는 게 생명으로 바라보질 않는 거예요. 4년제에서 원래 6년제로 늘어난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수의사 선생님들이 그 수의사 면허를 따고 나오셔서도 지금까지 계속 공부를 하시거든요. 네. 네, 1인 원장님 시스템으로 굉장히 힘든 과정에서도 뭐 저희 월요 웨비나나 이런 걸 통해서 그리고 끊임없이 세미나 찾아다니면서 공부를 하시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생명을 다루는 직군에 어떤 의미에서는 엿본 거예요. 평생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니까 굉장히 특수한 직군인데 그 특수한 직군에 대한 이해 전혀 없이 4년제로 빨리 바꿔가지고 빨리빨리 배출만 시켜서 빨리빨리 배치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좀 너무 깐 것 같은데 이병규 회장님은 뭐 이런 얘기 하긴 했어요. 수의 전공자가 방역계장이나 축산과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순환보직이다 보니까 전문성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자기도 알긴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도 4년제로 해서 빨리빨리 배출시키자는 게 수의사가 이런 방역 책임을 져야 되는데 없는 게 본인이 답답해서 그런 얘기 하시긴 한 것 같아요. 그래도 이 4년제 뭐 전환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지금 어쨌든 이제 기초가 다져지고 있잖아요. 방역정책국도 만들어지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제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국을 따로 만들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지금은 구지역 방역은 농식품부에서 방역 총괄과에서 담당하고 AI 방역은 방역 관리과에서 담당하고 이 두 개 가장 큰 가축 전염병도 과가 분리되어 있고 심지어 이 과를 총괄하는 국은 축산정책국인데 축산업을 진흥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뭐 방역이 되게 다양한 분야가 있지만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방역을 잘하려면 축산업진흥에 반대되는 것도 좀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농가한테 주기적으로 보고하게 해야 되고 소독 철저하게 해야 되고 그렇죠. 맞죠? 전염병 검사 구체적으로 해야 되고 어쨌든 농가 입장에서 보면 규제라고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분명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축산업 진흥을 하는 국 아래 방역이 있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충되는 부분이 분명히 상충되는 있네요. 부분이 아주 크게 있죠. 그래서 이 축산업을 진흥하는 국은 그대로 두고 방역만 별도로 떼서 국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게 실현되려고 하니까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지금 AI 같은 경우에는 진짜 거의 매년 터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상대화 됐니 많이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 공청회에 참가하신 모임필 교수님이라고 충북대 수의대 교수님이거든요. 이분이 한 얘기를 좀 우리가 눈여겨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우리가 점점 나쁜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AI 사태에 매번 방역 대책이 있었지만 용두삼이었다. 이번이 상제화 직전의 마지막 기회인 것 같다. 이번에도 우리가 방역을 잘하지 못하면 우리나라도 그 가축전염병이 상제화되어 있는 여러 나라들 있죠.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처럼 우리나라에도 그냥 전염병이 상제화되는 거다. 이제 정신 차리고 마지막으로 잘하자 뭐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저는 이번에 사실 이 주제를 받으면서 어떤 생각이 하나 떠올랐냐면요. 사실 방역이라는 부분 그리고 인수 공통 질병이 전염병, 지금 네.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수의사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게 떠오르고 네.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예 제가 이제 아이디어가 하나 있는데 제가 늘 수의대생들 네. 좀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아예 수의대를 다니는 학생에게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학비 네. 지원이라든지 이런 공부를 더 할 수 있게 해주고 수의사 면허를 딴 이후에 의무적으로 몇 년 이상을 근무하게 하는 거예요. 그 분야에서? 그 분야에서. 네. 그러면은 네. 예. 학생들 입장에서도 사실 요즘 대학 등록금 너무 비싸서 특히 이과는 더 비싸잖아요. 이공계 계통은 더 비싸고 의대 계열, 뭐 수의계 계열 사실 굉장하잖아요. 네.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친구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 이런 제도가 있다면 본인의 꿈도 좀 실현할 수 있고 국가에서도 정책적으로 뭔가 인재를 조금
활용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제도가 사실은 지금 준비가 되고 있긴 되고 있어요. 이미 미국에서도 우리랑 똑같은 문제가 있거든요. 반려동물 쪽으로 너무 쏠려가지고 문제가 있어서 한 수익가 대학 정원의 20% 정도를 학교날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농촌 쪽으로 산업동물 쪽으로 가서 몇 년간 근무하게 하는 제도가 시행하고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이걸 도입하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그 지금 근데 그걸 시행하기 전에 지금 산업동물 임상교육연수원 만들고 여러 가지 제도들을 보완해 가면서 그러니까 산업동물 임상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안 가는 측면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맞아요. 반려동물은 자가진료 7월 1일부터 이제 제한되지만 산업동물은 여전히 농가에서 다 자가진료 하는데 수의사가 가서 뭐 하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산업동물의 자가진료도 철폐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가축질병 공제제도 도입해서 축산 농가들이 자기들이 굳이 자가진료 하지 않고 수의사를 불러서 하게끔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런 환경들을 먼저 개선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산업동물 임상교육원으로 교육을 잘 해서. 그래서 이런 걸로도 만약에 산업동물 분야로 가는 수의사가 계속 적고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인센티브 제도, 장학금 제도 도입도 논의해봐야겠죠. 네, 우리가 계획에는 담겨 있습니다. 네, 동시다발적으로 한꺼번에 좀 체계가 잡힐 필요가 있는데 왜 우리나라에서 기초과학 분야로 네. 학생들이 잘 공부를 안 한다라고 얘기를 그러니까요. 하는데 그 분야에 대한 대우가 엉망이기 맞아요. 때문이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왜 기초과학 쪽을 공부 안 하느냐라고 탓을 하기 이전에 과연 그 기초과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또 과학자들에게 우리 사회가 어떤 대우를 하고 그러니까요. 있는지부터 점검을 해야 되거든요. 수의계도 저는 똑같습니다. 네, 수의사가 똑같습니다. 안 가는 분야의 대우나 그 상황을 보면 이런 얘기 아마 못 하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전향적이고 저는 소위 말해서 시민의식이 높은 선진국들의 사례들을 보면서 문제 해결 방식을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얘기 또 들으시면서 네. 아마 뒷골 잡으시고 답답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네. 위클립에 시청하시고 나서 짧은 그 동물 동영상 보시면은 힐링하라고. 바로 좀 치유가 되지 않을까. 네. 예, 조심스럽게 권해드립니다. 그 예. 농해수위에서도 그래서 대선 끝난 다음에 새 정부가 출범된 뒤에 5월에 다시 한번 이 공청회 연다고 했거든요. 근데 네. 그때는 이런 좀 말도 안 되는 얘기들 안 나오고 제대로 된 얘기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무도 관심 안 가지면요 이런 얘기는 계속 몇 년이 지나도 반복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지적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 저희가 참 할 일이 많습니다. 예, 자 위클립의 청당무게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